안녕하세요, 황가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 논쟁 제자백과 사상의 두 번째 강의, 공자가 창간한 렌즈, 인의예라는 렌즈의 계승자 맹자와 순자 철학을 여러분들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하면 공자보다 약 180년 후, 즉 공자 사후 100년 뒤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공자가 창립한 인의예 중에서 무엇을 계승했고 발전시켰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자가 제시했던 인이라는 도덕적 선의지를 심성이라는 도덕적 실체로 확고하게 정립했다는 성선설이야말로 맹자가 계승한 렌즈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자는 공자의 무엇을 계승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자는 인이라는 것을, 도덕적 선의지인 인이라는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맹자의 성선설과는 쉽게 매칭이 되지만 순자의 성학설과는 매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예를 강조했듯이 순자는 공자가 주장한 예를 집중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예치라는 커다란 하나의 학술 체계를 만든 사람이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맹자는 성선설과 정치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혁명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순자는 순자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잘하는 것이 성학설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야기하는 예와 순자가 이야기하는 예의 차이성과 동일성을 여러분들에게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성일 것입니다. 공자가 성인이고 맹자가 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성이라는 용어가 맹자가 생존했을 때 그 당시에 아성이라는 명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성이라는 것이 아성이라는 지위를 처음 부여받은 사람도 맹자가 아니라 공자의 제자 중에서 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칭찬만을 듣는 안현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덕성이 빼어난 안회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당현종 때 당현종이 안현에게 성인의 다음이라는 아성이라는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 이후 때 주자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죠. 주자의 이학과 쌍벽을 이루는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송명 이후에 송명이학,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이학의 두 축을 이루는 이학과 심학자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누구를 존숭하느냐?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맹자가 송대 이후에 안현에게 부여된 아성의 위치를 맹자가 그때부터 차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맹자하면 제일 먼저 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맹모 삼천일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맹모 삼천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좀 두 가지가 들어요. 맹자가 시장에서 살았을 때, 즉 장사하는 연습을 한다면 바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꼭 굳이 장례식장으로 한 번 더 거쳐서 가야 했는가? 두 번째는 맹모 삼천이 그렇게 유명한 고사라면 맹자의 어머니가 누구고 맹자의 아버지가 누군가, 여기에 관해서 고증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맹모라고만 나올 뿐 맹자 어머니 성씨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행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맹모 삼천이라는 것이 맹자가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에서 허구로 만들어진 고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맹자 하면은 성선설이 대표적인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맹자의 성선설 이외에 인성론에 대한 규정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자란 사람의 성무선무학설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순자가 성학설을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왜 선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후천적인 교육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 선한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가 주장한 성무선무학설은 정말 설명하기가 쉬워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천적으로 교육적인 영향을 받아서 선한 본성, 인간의 본성이 선함으로 좀 교체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래 인간의 본성이 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이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게 표현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우리 인간들이 선한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현상세계를 봐보세요.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왜 현상세계에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후천적인 어떤 욕구, 욕망 아니면 나쁜 환경에서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악한 욕망과 그 다음에 환경에서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성선의 성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도 못한다면 과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가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성선설을 맹자가 내세울 때 가장 첫 번째 내세운 것이 바로 인간과 금수의 구분법입니다.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지이어 금수자 기라고 그럽니다. 인간과 금수 차이점은 거의 없대요. 사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도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맹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있고 없는 본질적인 차이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자각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 철학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본질입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땅히 측은한 마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측은한 마음을 발동하지 못한다면 비인이야.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 말은 사람이란 존재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맹자 철학에서 이 도덕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본질입니다. 다음 맹자 철학에서 중요한 것이 형명설입니다. 맹자의 형명설은 정권의 전이 방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맹자는 그럽니다. 가장 좋은 정권의 전이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인이 성인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것.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양이 안 됐을 때는 자식들 중에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빼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세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습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모여있을 때는 즉 암군이나 홍군이나 이런 아주 폐악한 군주들이 출현한다면 민심의 지지를 받는 영웅들이 등장해서 왕권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탈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하는 혁명입니다. 혁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정권 전이 방법에서 혁명설을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서 정권을 탈취한 것은 똑같은데 어떤 명분을 대의 명분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맹자는 차안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순자 철학의 핵심은 가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순자 철학의 핵심은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아마 성악설로서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예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각 반성을 통해서 예의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의라는 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덕적 자유주의인 인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도덕적 질서 원리인 예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즉 도덕적 자유주의인 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예라는 것을 공자처럼 공자의 예를 계승했지만 예라는 것을 공자처럼 설명하지 않고 예는 성왕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 정치의 종합물, 축적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공자의 예를 계승했는데 순자가 강조하는 예는 바로 무엇이냐?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 탕임금, 그 다음에 문왕과 무왕, 즉 이 사람들은 성왕으로서 추앙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왕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의 정치와 그리고 이들의 문화정책 그리고 이들의 윤리가 당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순자는 이런 성왕들의 예의를 근거로 해서 도덕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의를 갖다가 순자는 뭐라고 하냐, 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순자와 맹자는 똑같이 공자를 계승했지만 상당 부분 틀린 면이, 대립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보니까 선한 행위는 이런 본성을 잘 개발해서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론에서도 맹자는 개발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자는 개발보다는 학습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순자 이후에 중국의 교육론은 거의 대부분 순자의 교육론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청춘어람이란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청색이 남이라는 쪽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훨씬 더 푸르르단 말이에요. 왜 푸르느냐?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푸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자처럼 중국 철학사에서 교육을 강조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 다음에 정치론에서도 맹자는 공자의 정명설을 근거로 해서 임금의 자리는 바꿀 수도 있다는 혁명설을 긍정을 합니다. 반면 순자는 군주, 방벌, 불가능을 내세웁니다. 순자가 혁명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자처럼 혁명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자가 얘기하는 성 그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 철학에서 이 악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결과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순자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다면 순자 철학의 핵심인 즉 학습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순자 철학에서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순자가 얘기하는 본성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어떤 교육을 통하지 않는다면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선으로 흐르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농후하다는 것이 순자 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자에서 성과 악의 관계는 사실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필연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주 농후한 개연성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맹자와 순자가 공자 렌즈의 계승자라면 다음 시간에는 공자가 개발한 렌즈를 비평하면서 새로운 렌즈를 개발해서 드러낸 노자와 장자의 사유체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